누구나 한 번쯤 꿈꿉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허덕이지 않아도 되는 삶. 늦잠을 자고 혼자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 마시고 천천히 산책을 나가 동네 고양이랑 인사하는 여유로운 일상. 저도 그랬어요. 60세 정년 퇴직하고 나면 최소한 밥벌이 걱정 없이 편히 살 줄 알았습니다. 월급 대신 국민연금이 들어오고 적금 깨면 여행도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이상하게 더 불안해졌습니다. 혼자 살면 덜 들겠지? 라는 건 환상에 불과했고 생활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빠져나가더군요. 혼자라는 이유로 병원 갈 때도 외식할 때도 뭔가 더 아슬아슬하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은퇴 1년 차에 얼마나 쓰고 어디에 쓰고 어떻게 줄여보려 했는지 솔직히 풀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혼자 살아가는 60대 세 분의 이야기도 나눌게요. 그들의 지출 구조를 보면서 우리 각자의 노후 모델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는 60대, 한 달에 실제로 쓰는 돈 실제 지출 공개. 제가 매달 정리하는 가계부 기준으로 2025년 3월 생활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항목 금액 원비고, 식비 42만 마트 3번, 외식 4번 포함. 주거비 45만 보증금 5천만 원 원룸, 관리비 포함. 공과 금시 2만 전기, 수도, 가스, 통신비 포함. 의료비 16만 당뇨약 및 정기진료. 교통비 8만 지하철 버스 정기권. 취미 교양비 7만 도서, 온라인 강의. 기타 10만 잡비 옷, 생필품 등. 총합 140만 원. 예상보다 꽤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사실 100만 원 안쪽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1인 가구일수록 모든 단가가 더 비싸다는 걸 매달 체감하게 됩니다. 식재료도 소량 구매하면 비싸고 병원비도 나눌 사람이 없고 갑자기 냉장고 고장이라도 나면 뼈 아프게 느껴지죠? 사례 1. 서울에 살면서 월 150만 원 버티는 중입니다. 63세 여 은퇴 공무원. 김순자 씨가 겪는 서울 노원구의 오래된 빌라에 삽니다. 20여 년 시청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61세에 퇴직. 퇴직금 일부로 전세를 얻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합쳐 한 달 약 120만 원이 들어옵니다. 돈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걸 명확히 정했어요. 식비는 무조건 하루 7,000원 이하, 외식은 월 2번. 교통비도 전철 정기권만 씁니다. 그녀는 옷을 사지 않습니다. 대신 재봉틀로 직접 수선을 하죠. TV는 없고 라디오로 뉴스와 음악을 듣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하루 한 끼는 거기서 해결한다고 해요. 조용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쓸쓸해요. 그래서 이번 달엔 실버센터에서 요가 수업도 신청했어요. 취미가 돈을 아껴줄 수도 있더라고요. 사례 2. 월세 살면서도 하루 한 잔 커피는 포기 못합니다. 66세 남 전직 회사원. 최상수 씨가 겪는 경기도 고양시의 오피스텔에서 월세 40만 원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고 60세에 퇴직.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은 89만 원, 추가로 5천만 원의 퇴직금을 나눠 쓰는 중입니다. 혼자 살아서 그런지 하루라도 밖에 안 나가면 답답해요. 그래서 무조건 오전엔 동네 카페 갑니다. 커피값 2,000원, 그게 내 정신줄이에요. 생활비는 월 130만 원 수준. 커피값 포함한 식비가 45만 원, 월세공 과금유 대폰비 합쳐 약 55만 원. 병원비와 기타 지출이 약 30만 원. 가끔 사람 만나 밥도 사야 하잖아요. 진짜 어려운 건 돈보다 사람입니다. 아플 때 외로울 때 말이죠. 최 씨는 요즘 유튜브로 자산 관리 영상 보며 국민연금 외에 뭔가 더 마련할 수는 없을까 고민 중입니다. 사례 3. 지방 내려와 살면서 100만 원대 생활비 정착했어요. 62세 여 이혼 후 홀로 은퇴. 박정희 씨가 겪는 5년 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하던 당시에는 생활비가 늘 빠듯했는데 충북 제천으로 이사한 뒤 월 100만 원대로 정착했죠. 버스비도 무료고 전세도 저렴해요. 시골은 무시당하는 줄 알았는데 살면 살수록 편하더라고요. 그녀는 텃밭을 직접 일구며 채소를 자급자족하고
마을회관에서 제공하는 반찬도 종종 받습니다. 병원도 군립병원 위주로 다니고 건강은 동네 걷기 모임으로 챙기고 있죠. 서울 있을 땐 외로워서 돈을 썼는데 여긴 사람들도 정 많고 웃게 돼요. 현재 그녀의 지출은 식비 약 30만 원, 공과 금통신비 15만 원, 의료비 20만 원, 잡비 20만 원 등 총 8만 5,100만 원 수준. 더 줄일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까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는 요즘 자전거를 사볼까 고민 중입니다. 정리 혼자여도 나 혼자는 아니다. 혼자 사는 60대의 생활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가변적이며 감정적입니다. 혼자니까 적게 써도 되겠지 싶지만 병원비나 외식, 갑작스런 수리비 같은 건 더 아프게 다가오죠. 그리고 무언가를 절약하는 게 아니라 포기해야 할 때 삶의 만족도가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들처럼 누구든 자기만의 루틴과 지출 관리법을 찾고 사람과 연결되며 소소한 기쁨을 챙기는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혼자 사는 삶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한마디 지출 구조를 적는 것만으로도 삶은 바뀝니다. 김지은 재무설계 사은퇴설계 전문은 말합니다. 혼자 사는 분일수록 지출 패턴을 한 달이라도 적어보세요. 그걸 토대로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살리고 싶은 행복을 기준으로 조정해 나가는 게 핵심이에요. 즉, 생활비를 줄이는 목표가 아니라 원하는 삶을 위한 배분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은 얼마를 쓰고 있나요?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지금 가계부를 열어보고 지난달 지출을 적어보세요. 혼자 사는 60대든 앞으로 그 삶을 준비하는 50대든 지출이 곧 인생의 설계도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내 삶에 맞는 은퇴 생활비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왜 혼자 사는 은퇴자는 더 철저한 생활비 전략이 필요할까? 혼자 사는 은퇴자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의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둘이 살면 갑작스런 병원비나 집수리 비용도 분산되지만 혼자는 그 모든 부담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죠. 게다가 소득 구조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개 국민연금과 소액의 금융 자산이 전부이며 추가 수입은 일자리나 배당소득, 임대소득이 없는 한 거의 없습니다. 김지은 은퇴설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사는 은퇴자는 1인 보험회사이자 1인 경제팀이 되어야 해요. 수입은 고정되어 있는데 지출은 매달 변하니까요. 자칫 의료비 하나로 한 해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혼자 사는 삶을 위한 전략 3가지 전문가 조언 기반. 생활비의 70%는 반복 지출로 고정하라. 혼자 사는 은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이번 달은 좀 덜 써야지 하면서 지출 계획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생활비의 70% 정도는 아예 고정해두고 자동이체나 체크카드 사용을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에 월 총 예산 140만 원이라면 식비 40만, 주거비 45만, 통신공과금 15만, 교통비 10만, 의료비 15만 등 총 125만 원은 고정지출로 설정하고 나머지 15만 원은 비상지출 여가 비용 등으로 유연하게 사용.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과소비의 위험을 줄이고 매달 안정적인 소비 패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보험화 전략이 핵심. 혼자 사는 은퇴자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질병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일 경우 병원부터 간병까지 모두 외주화해야 하죠. 김지은 설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보험만 믿기보단 실손보험과 질병보험을 점검하고 본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의료비를 매달 일정 금액씩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매달 1,015만 원씩 의료비 전용 통장에 따로 모아두는 자가 의료 적립 방식도 추천됩니다. 병원비가 없는 달은 쌓이고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길 땐 바로 꺼낼 수 있죠. 고정소득을 확보하되 작은 일도 두려워 말자. 전문가들은 고정소득 없이는 생활비 설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연금 외에도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매달 들어오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경비, 도서관 안내, 온라인 튜터,
시니어, 유튜브 운영 등 작은 일거리도 스스로 자존감을 지켜주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혼자일수록 사람과의 연결과 바깥 활동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돈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일이 되는 셈이죠. 혼자 살아가는 은퇴자에게 꼭 필요한 심리적 안전망도 있다. 생활비 이야기만큼이나 중요한 건 심리적 고립입니다. 돈이 적어도 웃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도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죠. 전문가들은 정서적 안전망도 은퇴 준비의 중요한 한 축이라 강조합니다. 노후엔 사람과의 관계가 곧 자산입니다. 실버센터, 지역복지관, 동네 모임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혼자 살지만 사람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김지은 설계사. 결론 혼자 살아도 당당하게, 계획은 더 치밀하게. 혼자 사는 60대의 삶은 고립이 아니라 자율성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정한 예산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 수 있죠. 하지만 그 자유는 방임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반복적인 점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오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출 항목을 기록하고 나만의 생활비 루틴을 만들고 최소한의 정기소득을 만들어두고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 이 네 가지가 혼자 살아가는 은퇴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행복 방정식입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혹시 당신도 지금 혼자 사는 60대이거나 그 삶을 준비 중이라면 아래 네 가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매달 생활비를 기록하고 있는가? 의료비나 비상금 대비 전략이 있는가? 연금 외에 정기적인 소득원이 있는가? 사회적 연결망 동호회, 모임, 센터 등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중 두 가지 이상 체크가 어렵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은퇴 생활비 전략을 다시 설계할 때입니다. 혼자라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단지 그걸 위해선 기획된 노후가 필요할 뿐입니다.